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얘기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스팅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듣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는 천하의 일에는 노인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운이 좋고 나쁨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운이 옳고 그름은 제일 나중이다라는 성우사설의 이익 선생님의 성우사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일에는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저가 시장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형세가 중요하구나. 완전히 파죽지세로 나가겠구나.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너무 싸게 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의 시작은 98년도에 할리스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할리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2년도에 스타벅스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유럽 애들은 콧대가 높고 문화가 자기들 뭐 이태리 애들은 막 넘사벽이죠. 프라이드가. 에스프레소 문화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비벼가지고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 회장님이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야,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데 동남아 쪽, 아시아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 한번 그쪽 알아봐. 그랬겠죠.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일본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진출을 딱 해가지고 싱가포르 진출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외국물을 먹었으니까 가서 이제 사업권을 땁니다. 96년도에. 그런데 97년도에 IMF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96년도에 사업권을 땄는데 97년도에 하니까 이제 론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야, 돈 없어. 지금 돈 없으면 좀 이따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96년도에 97년도에 IMF가 왔죠. 98년도에 그거를 못 참고 강훈이라는 사람이 먼저 커피숍을 내버립니다. 딱 보니까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야, 우리 강남에다가 내자. 그래가지고 할리스를 강남에 냅니다. 원래 강남에다 스타벅스를 내려고 했겠죠. 왜? 강남에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리스가 한 10개 정도 매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99년도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대에다가 냈어요. 이대에다가 99년도에 냈는데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된장녀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커피숍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88년도에 자댕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처음 맛본 데가 이 자댕이라는 커피숍인데 당시에 로부스타 그 미지근한 로부스타 맛, 그래서 원두커피가 이렇게 별로 맛이 없나 그렇게 느꼈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자댕도 한 120개 130개 늘려나가다가 사업을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8년도에 자댕과 도토루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도토루는 일본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3,500원짜리인데 편의점에서 먹는데 진짜 도토루는 맛있어요. 근데 참 운이 안 좋게. 그래서 형세를 잘 읽어야 운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토루가 장사가 안 되니까 철수를 해버려요. 도토루는. 버텼으면 되는데 철수를 안 된다 그래서 철수를 해버려요. 도토루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2000년이 돌아가면서 밀레니엄 때 이게 돈이 되거든. 할리스가 잘 되고 스타벅스가 막 잘 되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이 돈 냄새를 맡고 그때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년이 넘어서면서 커피빈, 또 투썸 CJ 거죠. 지금 이제 홍콩에 넘어갔는데, 홍콩 자변 넘어갔는데, 또 파스쿠치는 홍대에다가 내요. 얘네들은 강남 압구정 이런 데 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데아는 나중에 이제 엄청 성장하게 된 회사죠. 이데아는 중앙대학에다 내요. 중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내기 시작합니다. 내기 시작을 한 동시에 이 강훈이 같이 공동대표로 있던 사람이 탐앤탐스를 내요. 김도윤 씨인가? 탐앤탐스를 내요. 예, 탐앤탐스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생이 뭐 있는데 이은미 씨, 김은미 씨인가 뭐 그분이 커핀 그루나루를 내요. 그래서 이때는 운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고생은 이 사람들이 했겠죠. 스타벅스 왜 다 설명해주고 뭐 얘기해야 되니까 에스프레소가 너무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당시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약간의 공존하던 그때 있죠. 막 그 생각나세요? 그 보디가드 그런 거. 막 각 테이블에 전화기 하나 돼 있고 삐삐 오면 그거 받고. 근데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때 막 1층에 커피숍, 2층 당구장, 3층 호프집 사람이 꽉꽉 찼잖아요. 거리는 사람이 막 밀려나고 되게 행복했던 시대 같아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그랬다고. 그런데 참 어쨌든 하여튼 그 당시가 되게 풍족했던 그 시대 같아요. 커피 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때 그쵸?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이제 운때가 맞은 거죠. 이 사람들은 형세를 타버렸어. 쭉 형세를 타다가 운까지 맞아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그래서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커피숍들이 쭉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 대학, 강남. 보면 또 대학이랑 강남에 있죠. 딱 느낌이 뭡니까? 약간 트렌드하고 또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문화적인 거. 그쵸? 생필품이 아니야. 약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폼나게 먹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커피가 그렇게 아주 인스턴트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아마 그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진출 안 한 이유가 할 필요가 없었고 뭐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더 많은 커피숍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왜?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엔젤리너스도 이때 이제 자바 커피도 나오죠. 엔젤리너스 이런 게 생겨나고요. 또 커피의 바나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커피의 바나다, 커피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쭉쭉 생겨나고 형세를 타고 운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데아가 여기서 운이 더 작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이죠. 강운. 먼저 내가지고 선점해버린 거. 스타벅스 내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낸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내버린 거. 강운. 강운 씨가 이제 커피,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페베네. 카페베네 시대가 와버려요. 이때. 2008년부터 베네 시대가 와요. 베네 시대가 왔는데 2008년부터 2009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폭발적으로 생겨가지고 거의 800개가 넘어, 거의 막 500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그냥 내줘 버리는 거예요. 막 1000개. 그 전만 해도 이게 뭐 직영으로 하는 데들은 잘 못 내겠죠. 그렇게 확장을 못 시키겠죠. 근데 카페베네는 막 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운도 맞고 운도 참 좋은 사람이고 하는데 이제 옳고 그름, 제일 하위 단계 밑단에 있는 옳고 그름에 빠져버린 거죠. 카페베네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전개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전개식이라는 게 내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 20평 내주나 30평 내주나 10평 내주나 인테리어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평당 400으로 계산하거나 평당 300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전개식으로 그때 뽑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주면 내줄수록 돈을 버는 구조로 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고 방만 경영하게 되고 하다가 이제 카페베네가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옳고 그름, 이데아는 어떻게 성장을 하냐? 스타벅스 옆에다가 커피숍을 내주면서 쭉쭉 내실을 다져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자, 합리적인 가격, 작은 인테리어, 창업 비용 작게 하고,
그래서 선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성장을 해요. 아직까지 이데아가 제일 많아요. 3,000개가 넘 3,000개 가까이 되니까 지금 넘었을런가 모르겠네. 3,000개면 엄청 많은 거죠. 예. 합리적인 가격, 인테리어. 그래서 또 맛도 좋아. 맛은 동서에서 커피를 OEM, 그러니까 OEM이 아니라, 예, OEM 받아가지고 동서에서 볶아가지고 와가지고 맛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맛도 잘 내. 맛있어. 가격도 싸. 먹을만해. 2,000원대 중후반. 그래서 이데아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 한 2010년 전에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 등장을 하냐? 백다방이 등장을 하죠. 백다방. 2005년을 할까요? 백다방이 정확한 연도는 하여튼 대충 이 정도입니다. 백다방이 합니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초창기 때 보면 그 로고 보셨어요? 로고가 되게 스타벅스 짝퉁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 백종원 얼굴로 바뀐 게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백다방이 좀 오래 있던 회사인 거는 맞아. 보면. 예. 그리고 커피도 맛없고 그냥 백다방처럼 이렇게 존재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을 버텼죠. 형세에 들어가지고 버텼더니 운때가 찾아온 거야. 얘한테도. 예. 얘는 어떤 트렌드가 됐냐면 지금 이때는 강남 트렌드나 어떤 문화적인 커피였다고 하면 이제 생필품적인 커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2010년대를 지나면서 커피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거를 10잔을 사게 되면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 사게 되면 2만 원인데 다른 데서 사게 되면 얼마예요? 막 4만 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이니까 이제 커피면 된 거야. 그리고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규모가 만들어 버리니까 야 커피는 커피지 뭐 이런 맛있어. 그래가지고 백다방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해가지고 어떤 그 잠룡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잠룡들이. 자, 잠룡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더 벤티라는 애가 있는데 더 벤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컴포즈를 이해를 해야 돼요. 컴포즈라는 회사는 그 JM이라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 회사가 유통을 했어요. 원래 라바짜를 국내에 유통을 한 대형 그 유통회사입니다. 컴포즈에서 이 더 벤티에 있던 그 두 명의 젊은이가 사장님 우리 저가 커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지금 저가 커피 지금 시장도 포화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반대 의견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야 안 돼 사업성이 없어. 야 뭐가 남겠니? 막 그래가지고 걔 나와가지고 더 벤티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방에 크게 주고 벤티라는 게 원래 벤티가 벤티장 큰 잔이잖아요. 지금도 리터 커피가 있는데 지방에서 원래 그런 것들이 많이 커피가 좀 성장을 해요. 좀 약간 기괴하고 좀 창의적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더 벤티라는 회사가 갑자기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네. 그래서 컴포즈가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로 됐는데 지금은 컴포즈가 더 많죠. 지금 가장 핫한 회사가 사실 컴포즈예요. 예, 처음에 우리 동네에 컴포즈가 생겼을 때 딱 먹었는데 1,500원짜리인데 카라멜 맛이 쭉 올라온 게 이게 좀 괜찮네, 맛있네. 이거 위협되겠다. 이거 앞으로 커피 생활 어떻게 하냐, 커피 어떻게 납품하냐,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컴포즈가 우리 동네에서는 못 버티고 나갔어. 근데 지금은 엄청 크죠. 예, 더 벤티, 백다방, 또 뭐가 있죠? 메가커피는 얼마 전에 팔았죠. 미국도 뭐 피치커피가 인텔리젠시아나 뭐 핸섬 다 인수해버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저 회사를 키워놓고 이제 팔더라고. 메가커피 팔렸고요. 사모펀드에 팔렸고요. 투썸 이렇게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죠. 메가커피. 왜? 생필품이 됐다. 그런데 다른 커피들 얘네들은 왜 지금 엔젤리너스는 계속 하향 추세를 걷고 있고요. 매장 아직도 많아.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 롯데가 커피에 바나다, 커피베이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커피에 바나다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냐면 자판기 커피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어. 자판기 커피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커피에 바나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고가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판기로 뽑아 먹어? 무인으로 뽑아 먹어? 근데 내가 저가의 커피를 그 가격에 뽑아 먹으면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차라리 이쪽으로 가지. 메가커피나 더벤티나 컴포즈로 가지. 그래서 이제 지금 커피의 바나다는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커피베이는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자, 가격도 밀려버리고 인테리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커피베이도 지금 하향 추세다. 되는 놈만 되는 거죠. 이제 컴포즈, 메가, 더벤티. 그래서 지금 순위로 따져보면 이데아가 제일 높죠. 1위가 이데아, 2위가 뭐죠? 2위가 스타벅스겠죠. 스타벅스. 이게 이데아가 한 3,000개 된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한 1,500개. 3위. 네. 3위가 뭐고? 메가커피. 4위가 투썸. 5위가 컴포즈. 컴포즈가 엄청 커버렸어요. 6위가 백다방, 7위가 아마 벤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그러면 이때 우린 또 여기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겠죠. 무엇이 옳고 그를까? 옛날을 되돌아볼게요. 예. 스타벅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문화적으로 스타벅스가 지금 뭐 3만 개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데 1,500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여튼 뭔가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커피 음료로서도 훌륭하고 그거는 어쨌든 건들 수 없는 부분이야.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형태가 바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몰락한 것들 볼게요. 카페 베네. 자, 옳고 그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는 거죠. 전개형으로 거기 가맹점들 빨아먹다가. 근데 이러한 업체들도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야. 한번 몇 명이 들어볼게요. 자, 이들이 몰락하고 이들이 성장하게 된 이유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 JM이라는 회사 자체가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코스트를 다운하는 법을 알아. 본능적으로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물량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벤티 같은 경우에도 직접 그 인터내셔널한 딜러들에게 선물 가격으로 사가지고 연간 계약 맺고 또 이제 자가 소비용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처럼 받아서 쓰는 업체들은 그 생두가 들어올 때 자가 소비용을 하고 판매용을 나누거든요. 판매용이 검사도 까다롭고 돈이 더 많이 들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얘네들은 자가 소비용 들어와가지고 어디 딴 데다가 OEM을 맡겨가지고 그 인가공비만 받아가지고 받거나 또 자기 자체 공장 설비를 가져가지고 코스트를 다운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오는데 얘네들이 더 벤티, 컴포즈, 메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그 코스트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인 어떤 그 통찰력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팀 쿡이 서플라이 체인을 잘 알아가지고 아이폰을 잘 구석구석 잘 아니까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로 들어가는 소스라든지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게 있어요. 옳고 그름에 걸리는 게 있는데 무조건 운대가 좋아가지고 유통을 잡고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옳고 그름 베네의 몰락을 보면 이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없으면 이 중에서도 스타벅스나 투썸 이런 애들은 그냥 가겠지만 이런 것들은 되게 불안한 구조다. 왜? 가맹점들이 돈을 못 받고 돈 못 보면 힘들겠죠. 지금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요. 스타벅스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타벅스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스타벅스에서 들어가는 커피 머신은 전자동 커피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또 바리스타들 교육하고 힘들고 그 교육시키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게 맘모스 익스프레스인가 그렇게 이름을 냈던데 근데 얘는 디자인이 너무 순한 맛이야. 인테리어가. 근데 맘모스 익스프레스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자동화를 갖고 있어요. 자동화.
네. 커피 바나다에는 뭐 레버 머신을 쓰고 막 그 이디야 이런 데들도 아직도 전자동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아, 커피 온리인가? 커피 온리. 커피 온리 그건 레버를 쓰더라고. 근데 지금 자동화로 가야 돼요. 자동화로. 빠르게 자동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 이제 3대 뭐 자동 머신 그러면 프랑케, 에버시스, 또 뭐가 있죠? 서마플랜 이게 있죠? 서마플랜은 스타벅스 거 만들어주는 회사고 이제 프랑케가 제일 잘하고 제일 오래되고 얘가 제일 1등인 것 같고 그다음 에버시스를 갖다가 자동화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로봇가 갖고 와가지고 로봇 손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자동화로 갖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면 스타벅스도 강배전하고 이제 자동화 서머플랜 그거 써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맘모스가 좀 주목해봐야 될 업체가 아닌가. 자동화를 갖고 있고 서머플랜사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화. 이거는 조금 내가 말해놓고도 미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지금 화두는 그거 같아요. 자동화와 무인화. 인건비 올라가고 유지하기 편하고. 자, 이 가방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음료로서의 기능만 갖춘다고 하고 또 잠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가 인테리어만 굳혀지면 무인화, 자동화 이게 큰 화두가 아닐까 앞으로의 커피 시장에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혼자 그냥 떠들었어요. 어쨌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